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아주 그냥 축포를 터뜨리고 있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뉴스를 보면 분명 잔치가 벌어졌다는데 왜 내 계좌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답답한 상황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시장은 뜨겁다는데 내 마음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이 아이러니 말이죠. 하지만 이건 결코 여러분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구조 자체가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소외자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내 포트폴리오가 힘없이 무너지고 있죠. 이 극명한 대비, 이 고통스러운 역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원인을 하나씩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지수의 착시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코스피 지수라는 숫자, 이 숫자가 어떻게 시장의 진짜 건강 상태를 교묘하게 가리고 있는지 그 착시의 비밀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가 현재 시장 상황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열린 건 맞아요. 하지만 그 파티의 메인 요리인 스테이크는 극소수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요즘 자주 듣는 K자형 양극화 장세의 본질입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바로 그 소수의 VIP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최근 코스피 상승분의 80% 이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단 10개의 반도체, AI 관련 대형주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만약 이 10개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내 계좌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하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바로 지수 왜곡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지수라는 숫자 하나만 보면 시장 전체가 좋아 보이지만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중소형주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거죠. 이런 소수 종목 중심의 좁은 상승은 어쩌면 시장 전체의 체력이 약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가 파란불인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수 상승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죠. 자, 그럼 시장 구조 탓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장의 구조가 이렇게 편향되어 있을 때 우리의 불안한 마음은 더 쉽게 함정에 빠지거든요. 손실을 더 키우는 더 큰 적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가장 큰 적인 심리적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4가지 심리적 편향인데요. 근거 없는 자신감인 과잉 확신, 이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처분 효과, 대박을 노리는 복권 선호, 그리고 남들이 사니까 그냥 따라 사는 군집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처분 효과, 이게 우리 계좌를 파랗게 물들이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조금만 올라도 불안해서 팔아버리고 또 한 번 물린 종목은 본전만 오면 판다. 이 생각에 하염없이 붙들고 있는 심리. 바로 이 심리가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드는 거죠. 정말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빨간불이 켜진 종목은 더 크게 오를 수 있는데도 그 가능성을 놓치고 서둘러 이익을 실현해버리고요. 반대로 파란불이 켜진 종목은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붙잡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감정적 투자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 함정은 포모, 즉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그 공포와 결합될 때 정말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불안감에 이미 꼭대기까지 오른 주식에 마지막으로 올라타는 가장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단순히 기다려라 같은 그런 막연한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구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열고 현재 시장을 이끄는 주도 섹터와의 연결고리를 점검하십시오. 둘째, 위험이 큰 개별 종목의 비중은 좀 줄이고 ETF로 분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감정이 아니라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매매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감정적인 매도를 막는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내가 이 주식을 샀던 최초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었다면 손실 중이라도 과감히 매도하세요. 둘째, 15% 수익 또는 마이너스 10% 손실처럼 구체적인 매도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결정 과정을 투자 일지에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실수를 자산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왼쪽이 아닌 오른쪽입니다. 개별 종목의 모든 것을 걸고 감정에 따라 사고 파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ETF처럼 위험이 잘 관리된 상품을 활용하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감정에 의존하는 투기에서 벗어나서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 구조적인 투자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시장의 특성, 즉 지금은 소수 대형주가 이끄는 장이라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의 심리를 통제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에 대한 교육 정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최종적인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시장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 감정적인 싸움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의 구조를 역이용하는 현명한 전략가가 되시겠습니까? 그 답이 여러분 계좌의 색깔을 바꿀 것입니다.